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화 수제약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그 8번째 시간으로 그 10천간, 즉 천간 간합의 성립 원리 분석에 대하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오행에 대해서, 즉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오행, 의행의 음양 말고 또 다른 존재, 음양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인간사 부부지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천간의 5개의 합이 있습니다. 이 합의 성립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숫자 놀이를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어떤 분들은 사주학 시간에 수학 시간인데 무슨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머리 아파하는데 자주 보시면 정답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2, 3, 3. 황새가 날아가네요. 4, 5, 6, 8, 10, 12. 그냥 한번 봅시다. 2, 3, 3, 4, 5, 6, 8, 10, 12. 이 숫자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 개념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앞으로 맴돌게 돼야 됩니다. 이 속에는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리와 모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계셔서 공부하는 학자든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뭡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분석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시간의 흐름선상에 나타나는 체용의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했죠. 자, 제가 시간의 흐름선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선상을 가지고 우리가 흐름선상에 나타나는 체용의 관점을 가지고 오행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행의 목에는 이 목은 간목과 을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병화도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논리로 증명이 되니까 안 믿을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오행은 간목과 을목으로 대표가 되지만 사실은 오행의 목은 간목과 을목으로 대표되지만 병화도 목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목을 갑과 을로 판단한 것만을 놓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관점입니까? 예, 2의 관점이 되고 4의 관점, 8의 관점인 2, 4, 8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병화까지 있는 걸로, 즉 갑, 을, 병으로 분석, 3개로 다 분석하는 것은 3, 6, 12 관점, 좀 지나친 오바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을목과 병화, 실체만 갖고 관찰하는 것을 3, 5, 1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궁리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목에는 이렇게 갑을 병이 있고,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화에는 병, 정, 무가 있고, 그렇죠? 무토가 실제는 화라겠습니다. 진짜 화는 뭐라고요? 정화. 진짜 목은 뭐라고요? 을목. 즉 목의 성정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을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토는 뭡니까? 무, 기, 경. 그러면은 여기서 무기경에서 진짜 토는 기토고요. 그렇죠? 가짜 토는 뭡니까? 무토가 가짜 토입니까? 경금이 가짜 토입니까? 어느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입니다. 기운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무토가 진짜 토고, 결과, 현실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경금이 진짜 토가 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입니까? 아니면 기운의 세계입니까? 예, 우리 현재는 현실 세계다 보니까 경금이 더 진짜 토처럼 무토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는 걸로 나타나게 된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화토금수의 원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변화되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목화토, 금. 금은 뭡니까? 경금, 그 다음에 신금, 임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임수를 수인 줄 알고 학자를 잘못 알았다고 하면 이 속은 금이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수는 뭡니까? 수는 자 임수, 계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간무까지가 수의 실체가 됩니다. 임수 이렇게 큰 물에다가 기토를 이렇게 만났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친다면은 수의 기운이 시작되는 실제는 금이 섞여 있지만서도 이런 임수의 기운과 그냥 순수한 토가 만난 거지만은 물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또 큰 물에 이 흙은 부드러운 흙이다. 음흙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토, 타김 이렇게 해서 사주에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은 혼탁하다. 왜? 물에다 흙 뿌리면 더 혼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오행이 뭐 다른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걸 얘기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화 태양이 이렇게 큰 산을 만났다. 이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고전에서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병화가 태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화의 시작이죠. 만약에 태양을 굳이 따진다면 병화보다는 정화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거죠. 무토는 큰 흙이 아니라 흙이 시작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동산으로 큰 흙이니까 동산으로 보고 해가 뜬다 해서 일출동산, 뭐 태가 언덕 위에 태양이 떠올라 상당히 좋은 형상이다. 내지는 간목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으면은 쌍목이 이렇게 숲을 이뤘기 때문에 쌍목 이름에서 상당히 그 견고하고 강한 뭐 어려운 역경에서도 분투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목이 세 개 있으면 더욱더 삼목위삼, 뭐 큰 산 이렇게 숲을 이뤘다. 큰 나무가 이래서 강건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사실 실제 추명해서 틀리냐 맞냐 이런 것들은 논외입니다. 왜? 맞구나 적중되고 적중되지 않고의 개념들은 그 사람의 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변수에 의해서 논리가 틀리든 맞든 적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적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서도요. 자, 이렇게 고전에서는 그 십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그 십간을 바라보라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십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십간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십간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봤듯이 갑을, 병, 정무, 기, 뭐 경신임, 개가 앞에서 10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십간이죠. 이 십간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주는데요. 자, 봅시다. 또 그림이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이제는 다 알 겁니다. 저도 동그라미 이제 제법 잘 그리죠. 예.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수, 목, 화, 토, 금인데 이제 우리가 십간을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십간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십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여기 목이니까 앞에가 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이 되고요. 정이 되고 무토가 되고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되고 신금이 됩니다. 임수와 계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십간, 간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간합이란 천간이 이렇게 10개의 이렇게 그 천간들이 즉 오행을 나열한 게 천간입니다. 이 10개의 천간들이 각각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간사의 결혼에 비유할 수 있고 부부지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아닌 이건 공간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고 공간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내년이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우리 애가 자꾸 자라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가는 이런 변화들은 뭡니까? 예측되어 있는 미래, 즉 상생에 의한 변화, 시간의 흐름선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 그럼 이때부터 뭡니까? 이건 수직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싹 신분이 또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이 꾸리면서 차원이 바뀝니다. 합은 차원이 바뀌는 거죠. 즉 혼자 생활하다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미 한 차원이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싹 트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천간합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시간의 흐름선상의 변화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공간의 흐름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상의 변화를 논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채용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을 논하는 그런 변화였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 즉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합에는 어떤 적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원칙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밝혀져 있지 않거나 좀 납득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원운동의 순환론을 통해서 밝혀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합이 뭐가 있나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갑목은 기토를 만남으로써 뭐가 됩니까? 예, 갑기 토로 변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사 부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때는 그 변화는 나중에 다시 쪼개져도 말입니다. 그 흔적이 쉽게 남서 있습니다. 이세가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건데 그걸 쪼갠다고 쪼개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토의 흐름으로 변했다. 여기 이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을목이 이제 순서가 되어 있죠. 을목은 경금과 이렇게 합을 해서 뭐로 변합니까? 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또 병화가 있죠. 병화는 신금과 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예, 수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병 다음에 정이죠. 이 순서로 합니다. 정. 정과 임이 이렇게 합해서 정과 임이 합해서 목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무가 개수와 이렇게 합을 하죠.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화로 변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원운동에서 보여주는 목화토금수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식사하는 과정조차도 목화토금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숟가락을 드는 과정, 시작하는 과정은 목이 되겠죠. 그리고 밥을 막 떠넣고 뭐 들어가는 과정은 일단 토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 밥을 막 채워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반찬을 먹어가면서 내지는 밥을 먹다가 이제 그만하는 과정점들에서 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숟가락을 놓는 과정을 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배 부르다 이제 그만 먹을까 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을 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밥 숟가락을 놓지 않은 과정이 금이 되고 그리고서 그럼 수는 어디입니까? 수는 어디입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밥상을 차려놓아야 되죠. 이 밥상을 차려놓는 과정이 수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뭐든지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그 흐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흐름, 변화의 흐름을 5단계로 나눈 게 바로 목화토금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목이다, 어떤 부분의 특성이 목이다. 즉, 자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했다는 뭡니까? 목이죠. 그럼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수의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화로 간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 토, 금수로 간다.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목만 앓으면은 그 다음은 화토, 금수로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바로 법칙이 오행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갑기 토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올 때 갑을병정 무기 물을 흘리고 또 기경신임계로 또 흘러갑니다. 자, 이것은 천간의 순서가 되죠. 천간의 순서지만 이 순서로 인해서 합이 됐던 것은 자, 토로 변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토를 뭐로 규정했습니까? 이제까지 토는 뭡니까?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주지 않은 실체가 뭡니까? 바로 토죠. 자기는 뭔가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주지 않은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음과 양 중에서 실체를 드러나지 않는 중간자가 없다면 음양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고 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체는 중간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간자로 인해서 음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토가 중간자로서 빠져 약해지면서 나중에 목화 금수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 실체는 항상 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토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갑기가 합을 해서 처음에 변화는 토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토는 또다시 오행의 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행의 순환대로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을 인해서 을경은 금이 되고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되는 어떤 변화의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합이 어떤 원리에서 생겼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하겠죠. 자, 원칙은 뭡니까? 원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이 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몇 번째입니까? 간목에서 볼 때 기토와 합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기를 포함하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기를 포함해서는 여섯 번째, 자기를 제외해놓고는 다섯 번째. 즉 마주보는 천간과 합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반드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간목 양간은 을목 기토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을목 음간은 경금과 결합을 하게 돼요. 양간 경금과. 그리고 병화 양간은 뭐와 결합합니까? 이렇게 신금과 즉 음간과 결혼하게 되고 정화 음간은 임수 양간과 결혼하게 되고 무토 즉 양간은 그 계수 뭡니까? 음간과 결혼 즉 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원칙이 또 있습니까? 간목과 토, 목 볼 때 이건 목이요 토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목과 토는 서로 생의 관계, 극의 관계. 예? 생이요? 나무가 흙을 생해준다고요? 예, 아니죠. 목과 토는 이렇게 극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과 금도 극의 관계, 금과 화도 극의 관계, 화와 수도 극의 관계, 토와 수도 어떤 형태든 극의 관계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합의 어떤 원칙들이 해당이 됩니다.